안녕하세요.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의 홀릭 대표입니다. 우리 방송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8시 반부터 9시 20분까지 진행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9시 2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장전 해외 시황, 해외 주식 소개, 국내 주식 교육, 그리고 국내 주식 공략 테마입니다. 이런 내용들 중에 먼저 장전 해외 시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을 통해서 저 홀릭과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다 아시는 노란톡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홀릭 안전 매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보다 더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여기 TV 방송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바쁜 아침에 제가 이야기해 드리지 못한 시황, 파생상품 전략, 주식교육, 종목 전략 등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방송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바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장중 큰 하락세를 견디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지수는 플러스 0.28%, 그리고 S&P 500 지수는 플러스 1.5%,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 3.34%로 어젯밤 나스닥 지수 선물 기준으로 저점 대비 굉장히 높은 반등세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주가는 2~3%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그의 국제 유가 또한 배럴당 $100를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새벽 긴급 연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특별 작전을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외에도 수도 키예프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우크라이나는 전면전 발발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일제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제재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주요 4개 러시아 은행에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을 수출 통제하는 내용의 경제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도 금융, 에너지, 교통 부문과 수출 통제 등을 겨냥한 제재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정호경의 바이든 대통령의 이 경제 제재 관련 연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유가는 장중에 최고 9% 이상 올랐던 데서 오름폭을 크게 낮췄고요. WTI 크루드 오일 4월물 가격 기준 배럴당 $92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해서도 배럴당 $99 수준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는 장중 10% 이상 올랐다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분위기 반전이 굉장히 컸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중 이전 최고치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서 약세장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졌으나 지정학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도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달 정례 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그 가능성을 한 10%대까지 낮아졌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이어졌는데요.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번 사태가 연준의 정책 정상화의 근거를 바꾸는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근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로베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3월에 금리를 올리고 이후 몇 개월간 추가적인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중기적 경제 전망에 우크라이나 상황이 미치는 영향이 완화책을 제거하는데 이 적절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 리스크 때문에 금리를 움직이는 속도가 조금 변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S&P 500 지수 내에서 기술과 통신, 임의 소비재, 부동산, 산업 유틸리티, 헬스 관련주가 올랐고요. 소재, 에너지, 금융, 필수 소비재는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기술과 통신 관련주의 상승률이 3%대를 넘어서면서 굉장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각각 5%, 6% 이상 올랐다고 하고요.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의 주가도 4% 이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주식시장의 영향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예상했고요. 하지만 당분간은 이번 사태로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에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시리아 폭격, 그리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북한의 미사일 사태 등 최근 역사상 가장 큰 이벤트들을 살펴보면 이런 이벤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크지 않았다. 이제 지나가는 하나의 이벤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을 했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제처럼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주식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마트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소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월마트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소매, 도매,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대형 미국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데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월마트, 그리고 해외 월마트, 샘즈클럽 등의 세 가지 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기준 약 1,593개의 스토어와 창고형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4분기에는 매출액 1,529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1.5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 연말에 소비 시즌이 겹치면서 견고한 수요와 높은 판매량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주식입니다. 특히 해외 지역 매출에서 중국이나 멕시코 등의 매출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간 배당금을 62억 달러 지급한 바 있고요. 그리고 98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판매 원가나 인건비 등의 비용 상승이 작년 한 해 동안 있었음에도 코로나 관련 지출 감소, 그리고 고마진 광고 사업인 월마트 커넥트 매출이 130% 이상 증가하면서 비용 증가한 것을 상쇄시켰습니다. 마진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재료 가격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마트는 가격 정책이나 신사업으로 연간 영업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는 저가 정책을 고수하면서 이제 높은 판매량,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는 시장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제품과 인건비, 그리고 운송 비용 등 비용 상승과 그리고 앞으로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지 않을까, 또는 인력난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마트의 차트를 한번 함께 챙겨보고 싶은데요. 월마트의 차트는 지난해 8월부터, 작년 8월부터 이제 연말까지 135달러에서 152달러까지 박스권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135달러에서 매수, 그리고 152달러에서 매도와 같은 전략도 한번 사용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시장의 하락에 일부 동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지수 전반적인 하락보다는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박스권을 잠시 이탈하긴 했지만 박스 하단인 이 135달러를 지켜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박스 상단인 150달러까지도 혹은 중반 정도인 145달러까지도 회복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이런 박스권 차트 같은 경우는
저항선과 지지선이 명확히 보이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단순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150달러를 돌파해 준다면은 이 150달러 위에서는 2020년 연말에도 저항이 되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일부분의 물량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돌파가 된다면 보유 물량을 정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은 3번이나 큰 저항을 맞은 만큼 해당 자리에서는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게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권으로 대응을 하시되 이 박스권 돌파를 기다렸다가 고점을 돌파할 때 고점 매수, 돌파 매매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박스권을 오래 유지해온 국내장 대응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돌파 매매에는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박스권이 대응이 가장 더 심리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방에서는 종목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과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모두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질문 올려주시면 차트 내용 그리고 해당 기업에 대한 간단한 분석들까지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저의 소개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홀릭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아서 시장이 주는 수익들을 챙기실 수 있도록 시청자님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의 모토는 안전매매인데요. 다들 알고 있지만 잘 지키지 못하는 분할 매수, 그리고 분산 투자 같은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키실 수 있도록 시청자님들의 심리를 다스리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는 주식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파생에 대한 교육 내용, 그리고 업황 테마와 관련된 이야기들, 증시와 관련된 뉴스들, 투자 심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수시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질의응답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제 방송 타이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전한 매매 대응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주식과 파생의 비중을 7대3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이제 제가 권장하는 바이고요. 현금 비중을 30% 정도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이 없다면 추가 대응에 대한 기회,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 스캘핑 할 수 있는 기회 모두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단기 대응이나 스캘핑보다는 중기 대응으로 보려고 주력하고 있고요. 단기 대응에 대한 갈증은 파생 상품 대응에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전체 자본금의 30% 되는 정도 비중을 파생 상품 대응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코스피 200 지수 선물 그리고 옵션으로 단기 대응을 진행하고 있고요. 해외 선물에서도 다양한 상품 선물 그리고 지수 선물들을 스윙이나 단기 대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2월 한 달 동안 누적 수익은 국내와 해외를 합쳐 좀 큰 금액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번 달에는 국내 대응과 해외 대응 모두 순조롭게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익 금액이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파생시장에서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선물이나 파생 상품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식보다 더 위험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적은 금액을 사용해서 투자하면서도 더 큰 금액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파생상품 대응 또한 저는 안전 대응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스캘핑을 한다거나 계약수를 과도하게 싣는다거나 하는 대응은 하지 않고요. 선물과 옵션으로 해지 대응을 하거나 선물의 스프레드 거래를 통해서 최대한 안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요. 이런 방법들 또한 방송 중에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소중하지만 이런 파생상품에서 나오는 수익도 놓칠 수 없죠. 안전을 추구하면서도 파생상품 대응 해낼 수 있습니다. 공개 방송에서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참여해 주세요. 실시간 공개 방송 참여 방법은 노란톡 메신저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 버튼을 누르고 홀릭 안전매매를 검색하시거나 그보다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시고 여기 TV 방송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제 우리 시장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테마의 종목들이 좋았고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종합지수는 2648포인트로 이제 2.6%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848포인트로 3.32%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을 6,821억 원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코스피를 4,867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닥도 순매도했는데요. 1,546억 원, 기관 코스닥 순매도도 174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시장은 어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이제 어제 우리 많이들 뉴스로 봤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를 공격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비상사태 선포, 러시아도 수도 공격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낙폭이 굉장히 커졌고 시장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슈가 있긴 했었는데요. 무엇이었냐면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연말까지 2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1.75%에서 2% 정도까지 인상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고요. 하락 종목 비중이 코스피에서 86%, 코스닥이 92% 수준이었습니다. 화학, 의약품, 전기전자, 자동차의 낙폭이 굉장히 컸고요. 외국인의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확대되면서 시총 상위 업종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줬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상승한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가스, 그리고 해운, 방산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꼽아본다면 화학 같은 경우는 유가 급등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크루드 오일 그리고 브렌트유가 $100 이상 상승했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에 따라 수익성이 하락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반영되었고요. 의약품 중에서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르키로나에 대한 방역 당국의 공급 중단 소식이 들리면서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가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노드스트림은 뭐냐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천연가스 이 가스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천연가스를 수출을 하는데요. 이제 그곳은 해저 가스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노드스트림 가스관에 대한 직접 제재를 발표했고요.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하면서 이제 가스 관련 주식들이 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GSE나 대성에너지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주식들이 있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 이제 두바이유라고 합니다. 국제 유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7년 5개월 만에 배럴당 $100를 돌파하게 된 것이고요.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이 상승세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원 환율이 1,200원을 돌파했고요. 밤사이 여객 시장에서는 1,209원 이상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순매수 1위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2였습니다. 외인이 200억 원 이상, 기관들이 730억 원 이상 매수를 했고요. 순매도 상위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1,600억 원 매도, 기관들이 1,800억 원 매도했는데요. 이제 이틀 연속으로 삼성전자의 이 순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은 H&M,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들이 있었고요.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에는 하이브,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스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저희 노란톡방에서 공략한 종목 중에
좋은 수익으로 매도하게 된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가스공사였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GS나 대성에너지가 올라갈 때 이제 같이 오르지는 못했는데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 상승세가 좀 뒤늦게 나왔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앞으로 LNG, 액화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소 중립 때문에 기존에 쓰던 석탄 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과 원전을 조금 늘릴 수 있겠다라는 이제 전망에 고르게 된 종목이었는데요.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고 주가들도 동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서 GS나 대성에너지가 미리 상승할 때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는데요. 2월 23일 수요일부터는 함께 상승세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예, 진입가격 대비 최고 17%까지 수익률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익이 되어서 어제 전략 매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함께 묶이면서 수익 확정까지 챙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많은 주식을 대응하지 않으려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대응을 하기보다는 보유한 주식들을 잘 관리하고 매동매매가 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좌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한 많은 것들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추가 대응 많이 하지 마시고요. 주식 계좌가 백화점이 아니어도 좋은 수익을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요. 선별된 주식들만 쏙쏙 뽑아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실시간 공개 방송 참여 방법은 노란통 메신저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TV 화면에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시고요. 오른쪽 하단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주식 공략 테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식 테마 시작해 볼까요? 지난해 12월 실손보험 인상률과 더불어서 발표된 지급 기준 강화가 이르면 4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8일 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큰 틀의 논의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는 당초 상반기 논의를 거쳐서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적용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질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지급 기준이 강화되는 비급여 항목 중에 영향이 가장 큰 것은 갑상선, 백내장, 도수치료이고요. 강화되는 방식은 갑상선의 경우 결절 크기, 백내장의 경우 시력 교정 여부, 도수치료는 일정 횟수 이상 의료진의 소견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최근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가장 빠르게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항목은 백내장 수술이라고 합니다.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업계의 쟁점은 시력 교정술을 미포함하는 것과 통원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었는데요. 시력 교정술 미포함 관련 비급여 지급 기준을 전문의학회가 마련한 치료 지침을 사용한다면 가령 백내장 수술의 경우 수정체 혼탁 여부에 따라서 사진 촬영 등 사전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보험료를 수령 가능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통원 치료비 지급과 관련해서 백내장 수술에 대해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까지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입원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경감되는 것입니다. 백내장의 수술 지급 기준 강화만 하더라도 손해보험사는 연간 500억 원의 보험 영업 적자를 축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2022년 순이익이 기존의 추정치보다 3%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험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금리 민감주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보험사의 이 보험 부채 적립금 부담은 감소하고 이자 마진도 개선되긴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의 움직임은 금리에 민감하게 연동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의 주가 가치를 결정짓는 요인은 금리의 방향성보다는 신계약 가치, 투자 운용 수익률, 합산 비율 등으로 볼 수 있는 보험 영업 지표와 창출된 이익의 주주 환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에는 주주 환원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손해보험 업종 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에 이어서 손해보험주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방식인 자본과 이익만을 보고 판단했을 때보다 주주 환원 규모를 감안해서 보아야 이 메리츠 화재가 2위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누어주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서 주가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가장 잘 이행한 기업이 바로 메리츠 화재였다는 것입니다. 메리츠 화재는 2021년 5월부터 중기 배당 정책 변화를 공시했는데요. 당시 시점 이후로 단기 순이익의 10% 수준의 배당을 유지하면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실행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실시되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4번에 걸쳐서 3,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신고했고요. 이후에는 높은 대주주 비율 그리고 낮은 유통 주식 수를 유지하면서 주가 가치를 상승 견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업의 주가 가치에 있어서 이 주주 환원의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대 주주 입장에서도 자사주 매입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현금 배당 대비 유리한 부분이고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계열사 자금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는 추후 지분율 상승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대해상이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은 2021년 4분기 당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보험 성장 축소 대비 손해율 하락 추세는 지속되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지속된 일반 보험의 높은 성장, 그리고 낮은 손해율이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 기업은, 이 현대해상은 실손보험 비중이 높아서 앞서 말씀드렸던 비급여 항목 지급 기준 강화가 앞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해상의 2021년 연간 이익은 4,4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는 2020년 대비 42% 이상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실손보험 인상률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더 높았고 올해 갱신 비중이 가장 많은 2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이 양호하게 책정되면서 보험 영업 손실이 500억 원가량 축소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보장성 보험의 신계약이 310억 원 정도로
2021년 평등기보다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만 파업 비율은 20%대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 이익은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2020년도 4분기 부동산 투자 자산에서 평가 손실을 기록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같이 볼까요? 현대해상의 차트를 보시면 이제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저점을 높여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점은 비슷한 자리에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요. 이렇게 저점이 높아진다면 전체 변동폭이 줄어드는 수렴형 패턴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패턴이 수렴형 패턴이 맞다면 이제 추후 주식 가격이 이 고점 라인을 돌파했을 때 그때 탄력을 굉장히 빠르게 받을 수 있는 패턴입니다. 이제 이런 차트 모습은 저항이 연속적으로 나왔던 28,600원짜리를 강하게 돌파했을 때 그때 돌파 매수 대응을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입니다. 주식 가격이 좋은 탄력을 받으면 눌림 없이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밑에서 기다려서는 아예 주식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주식들 또한 이제 적절한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조절, 목표가 모두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중 조절이겠죠. 이제 현금이 100%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주식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현재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만큼 이제 너무 적극적인 주식 매수는 삼가야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좌에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얼마나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계좌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주식과 파생 모두 저 홀릭과 함께 하시면 안전하게 살아남는 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남아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또 주식 교육 시간을 잠시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상증자는 왜 악재인지, 그럼 신주인 수권은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받아야 하지 않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증자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주식회사가 사업을 하려면 항상 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돈을 조달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회사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주식을 찍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 중에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고 돈을 조달하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본금 조달 방법은 유상증자입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이것을 수요자들에게 팔면서 일정한 가격을 받는 유상증자는 단순히 돈을 빌리는 대출이나 채권에 비해서 장점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원금이나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주식은 시중에서 끊임없이 유통되긴 하지만 보유 주식에 대해서 회사가 지는 책임은 회계 연도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정도입니다. 이것도 자율적으로 결정되죠. 주식 투자자들은 회사의 주식 가치가 오를 때는 그때 시세 차익에는 민감하긴 하지만 주식을 살 때 가격으로 회사에 되살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본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략 사업에 투자할 때 아주 유용한 자본금 조달 방법이 됩니다. 증자에서는 새로 발행하는 신주, 새로 발행되는 주식입니다. 신주를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누어집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발행 주식수와 함께 회사 자산도 늘어나는데요. 무상증자는 주식수만 늘어나고 자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증자 규모는 이제 신주 발행에 있어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유상증자의 신주는
20%는 보통 우리 사주 조합원에 배정되고요. 나머지는 기존의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따라서 배정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유상증자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적게 가지고 있으면 유상증자도 적게 받게 됩니다. 기존의 주주가 증자 대금을 내지 않으면 실권주라고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또 그 기업의 대주주가 갖거나 혹은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 청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유상증자가 공시로 뜨게 되면 일단은 좀 주가가 하락한다는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상증자 자체가 해당 기업의 현금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으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식 수가 많아진다는 것 또한 주식 가격에는 불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상품에서 알 수 있듯이 시중에 풀린 수량이 적어서 희소성이 있어야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주식 또한 그 수가 적어서 희소 가치가 있어야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가 그게 곧 주가 하락의 공식이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유상증자의 동기가 중요한데요. 어떤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가를 보고 향후 기업의 전망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를 요구하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고 증자에 나서는 기업만이 이 유일한 독점적인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하루 이틀 주가가 출렁일 수는 있어도 증자 자체로는 악재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좀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는데요.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영업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하게 되는 모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량이 많아서 주식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자에는 권리락이 따라옵니다. 증자에는 권리락이 따라오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일부 또 빠지게 되거든요. 주주들의 전체 계좌가 크게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주가 가치가 크게 상승하게 되는 요인은 무상증자나 유상증자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의 기업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이익을 많이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주가 가치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주인수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신주인수권이라는 것 자체는 증자를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우선적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하는 권리로 일정한 권리 행사 기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통상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조달할 때 증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여하고요. 증권처럼 매매도 가능합니다. 신주인수권 자체를 일정 기간 동안 사고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주인수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이사회의 권한이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이 신주를 인수하는 금액은 주식의 시가보다 시중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것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높아지면 주식을 받아서 차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평상시 주가가 6,000원인 주식이라면 이 신주인수권으로는 이 5,000원으로 이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신주인수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주당 1,0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자는 조금 더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수록 이익이 커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보유한 주식이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신주인수권을 인수할 것인지 혹은 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할지는 결국은 조달한 자본금으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투자나 연구 투자인지 아니면 상속세를 위한 자금 조달인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유상증자를 하고자 하는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계좌 안에서 현금 비중이 될 것입니다. 유상증자는 돈을 추가로 내고 주식을 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높지 않다면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거나 팔고 보유 물량만으로 기다려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은 주식의 유상증자, 무상증자,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실시간 방송에서는 이와 같은 주식 교육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실시간 공개 방송 참여 방법은 노란톡 메신저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 버튼을 누르고 홀릭 안전매매를 검색하시거나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여기 TV 방송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치기 전까지 두 번째 공략 테마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양광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으로 이제 태양광의 수요는 25%가량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태양광의 구성 종목들의 매출액 그리고 이익 또한 큰 증가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업황은 견조한 반면 주가는 좀 하락 추세인데요. 주요 태양광 기업들의 평균 PER 밸류에이션은 2019년도에 비해서 매우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다시 좋아지기 위해서는 실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1년 친환경 테마 주식들은 좀 성과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시장에 기대감이 과도하게 형성되는 와중에 관련 기업들의 이익이 하락하면서 주식 가격도 좀 하락세를 상승폭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실적 개선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되고 있고요. 현재 태양광 기업들의 평균 PER은 17배 수준입니다. 이는 2018년도나 19년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책 모멘텀도 기대되는 바인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수건 사업인 사회복지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이것을 이제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아무래도 친환경 관련 법안이 먼저 통과될 수 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앞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에는 사실 이익이 140% 이상 상승을 했음에도 태양광 기업의 주가가 저조했던 것은 원가 때문이었습니다. 이 폴리실리콘과 웨이퍼가 중국 업체들이 독점에 가까운 시장 장악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중국 기업들이 그 시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태양광 밸류체인 가격이 결정됩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은 2020년도 6월에는 키로당 6달러였는데 2021년도 11월에는 36달러로 6배나 상승했습니다. 가격 상승이 된 이유는 중국 공장의 자연재해 피해, 그리고 미국의 신장 인권 탄압 규제, 그리고 중국의 전력난 때문이었습니다. 웨이퍼 업체들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 상승한 폴리실리콘의 가격을 최대로 전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웨이퍼를 구매해서 모듈을 제조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영업 적자를 낼 수밖에 없었고요. 중국의 웨이퍼 회사들은 고마진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 수요 개선 그리고 태양광 업체들의 이익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원가 변동성이 좀 축소가 되어야 합니다. 중국발 원재료 부족은 2021년 1분기 말부터는 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첫 번째로는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캡바 간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이후 공장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조금 개선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면은 웨이퍼를 구입해서 셀과 모듈을 제조하는 회사의 이익 개선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관련 종목은 하나솔루션인데요. 하나솔루션의 차트도 한번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사업의 상반기 원가 상승에 따른 이익 감소를 반영하면서 이제 2022년 그리고 2023년 순이익이 기존보다는 하향된 주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50% 내외의 주가 괴리율이 존재하고 있고요. 4분기를 저점으로 태양광 사업의 점진적인
손익 개선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4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이제 2조 9,631억 원, 842억 원 등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실적 부진의 배경은 태양광 사업의 원가, 그리고 운임 상승, 방금 말씀드린 거죠. 이거에 따라서 영업 적자가 확대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급이 높아지면서 일회성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태양광 모듈 판매량 증가, 그리고 판매 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재료인 태양광용 웨이퍼 가격 상승이 더욱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임비가 너무 높아졌고요. 성과급 지급, 이런 것들은 앞으로 천천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그건 이제 태양광 사업이 좀 접점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중국의 전력 공급이 증가하면서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공급 확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부자재 가격 강세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될 수 있다면은 더욱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사업이 견조한 이익 수준을 유지할 전망인데요. 하나솔루션의 에틸렌계 PVC는 높은 석탄 가격의 반사 수혜를 지속하면서 이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렇게 PVC 그리고 가성소다의 호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PVC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신증설로 인해서 올해 이제 설비량이 24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는 연평균 250만 톤 내외 증가하는 것으로 감안했을 때 이제 PVC 시황은 작년 대비 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성소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증설은 제한적이지만 수요가 전반적으로 호조세이고요. 아시아 내에서 타이트한 수급으로 국제 가격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트 상황은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제 태양광 사업이 별로이면서 주식 가격도 디스카운트가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승을 위해서는 바닥 다지기를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한 번에 그동안의 하락을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차근차근히 바닥을 다지고 한 걸음씩 올라서는 것은 가능하니까요. 그동안 빠진 시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다지기하는 시간도 1년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야겠지요. 이런 주식들은 한꺼번에 물량을 채워 넣으면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1년간 이와 같은 차트를 만들어둔 주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비슷한 모양의 차트를 보여주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다지기하는 시간, 그리고 다시금 차근차근 올라설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보고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데 인내심 필요할 날도 있을 텐데요. 저희 방에서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부디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